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죠. 바로 역사 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막아내다 해서 49페이지를 펴주세요. 49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라와 백제의 사이가 악화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죠? 네, 그렇죠. 바로 신라의 한강 유역 차지였죠. 원래는 이제 백제와 신라가 서로 함께 고구려에 맞서 싸워서 신라가 이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백제가 하류 지역을 차지하기로 했는데 당시 신라 진흥왕이 이제 배신을 하고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무단으로 탈취해버렸죠. 그래서 이에 열받은 백제 성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결국에 잡혀서 이제 목이 잘리고 그 목은 신라 사람들이 경주에 가지고 가서 북청이라고 하는 관청의 기단 아래다가 묻었거든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성왕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신라에 대한 백제의 원한이 엄청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제는 신라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당나라에게 신라가 백제부터 멸망시켜 주라고 해서 결국에 백제가 먼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자, 오늘의 오록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외에 돌고를 연결하는 남북 세력과 그다음에 신라와 수당을 연결하는 무슨 세력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위에 남북 세력이 나왔으니까 아래 나와 있는 거는 동서 세력이겠죠. 그러면은 이게 오늘 배용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연결되었고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지 알아봅시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과 그 역사적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알아야만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그 삼국 간의 전쟁이 왜 국제적인 성격으로 발전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이 중국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이후 한반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아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단어 찾기인데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은 별동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 여기 나와 있는 뜻풀이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작전을 위해 본래 부대에서 떨어져 나와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부대를 별동대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다 찾았으면은 이제 계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는데, 네, 이거 찾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예, 다 찾았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황폐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폐라고 하는 단어를 찾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 뜻을 적어보세요. 네, 다 적은 사람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가 이 고구려 백제 외로 둘러싸여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들 나라들은 전부 신라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세 나라가 협공을 하는 경우에는 신라는 멸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신라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가 나와 있습니다. 신라가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이제 고구려와 백제가 손을 잡고서 신라를 공격했죠. 따라서 신라는 이제 외와 연결된 이 고구려 백제에 의해서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중국은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수나라는 이 돌골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죠. 네, 왜냐하면은 이 고구려가 수나라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시 수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던 돌골과 손을 잡음으로써 맞서 싸우려고 했었죠. 따라서 이제 수당나라는 이 고구려와 적대 관계에 있던 신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니까요.
이렇게 되어서 바로 이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이 형성되게 된 거죠. 자, 결국에 수나라의 백만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무엇일까요? 자, 고구려를 먼저 쳐들어왔던 이 왕은 수문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주변 국가로부터 이제 천하의 중심이 수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고구려에게도 이 수나라에 복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구려는 이제 중국의 말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수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이 요소 지방을 먼저 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문제가 침략을 하는데요. 근데 이때 홍수와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이제 비전투 손실, 싸우지 않고도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니까 이제 돌아가 버렸죠. 이때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강이식 장군인데요. 이 강이식 장군은 오늘날 진주 강씨의 시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 진주 강씨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고구려의 후예죠. 네. 이렇게 당시 그 중국과 맞서 싸웠던 이 후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고구려와 수의 전쟁을 더 알아보면은 수문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인 수양제가 쳐들어옵니다. 자, 수양제의 전략은 최대한 많은 병사들을 긁어 모아서 한 번에 점령해 버리자. 그래야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동성을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요동성은 당시 고구려 국경 방어의 핵심이 되는 그 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겨울이 다가오면은 이제 말과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얼어서. 그래서 이제 우중문으로 하여금 이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보급을 받을 수 없으니까 병사들은 각자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의 식량을 챙기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중간에 병사들이 몰래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평양성에 도착할 쯤 되면은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으면은 이 고구려 군대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싸우지도 않고 후퇴를 하면은 이제 우중문은 수양제에게 죽임을 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돌아갈 그런 국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간파한 이제 을지문덕이 거제스로 항복을 하죠. 거제스로 항복을 하니까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퇴하면서 살수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근데 왔을 때는 분명히 물이 많았는데 돌아갈 때쯤 되니까 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죠. 혹시 고구려가 무슨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멈칫하는데 이제 스님의 한 무리가 오더니 그냥 태연하게 바지를 걷어 올려서 강을 건너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제 수나라 군사들은 안심하고 건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류에 막아놨던 뚝을 이제 고구려 군대가 터뜨려 가지고 이제 수나라 군대를 몰살시켜 버렸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살수 대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스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바로 이제 같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네, 자신들의 목표는 비록 자신들이 죽더라도 이 수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중국에게 이 점령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먼저 살았던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수나라 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당나라도 이제 고구려를 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요, 당시 고구려 왕이었던 영류왕을 죽여버리고, 보장왕을 세운 다음에 자신 스스로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랐죠. 자, 그래서 당나라는
뜬금없이 이 영류왕의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고구려 사람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연개소문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당나라 편을 들어야 될까요? 자, 연개소문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 영유왕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목표는 고구려를 점령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둘 중에 어느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어려운 문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태종이 그 영유왕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었을 때 이때 연개서문의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많은 성주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고 당나라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고구려의 국경 방어선이 많이 허물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요동성과 백암성 등 주요 성들이 함락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요동성과 백암성이 옆에 있는 안시성을 공략을 하니까는 안시성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제 겨울을 버틸 수 없었던 당나라 군대는 결국 군대를 돌려서 철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안치성 싸움이라고 합니다. 네, 645년이죠. 선생님이 구글 맵스를 통해서 당시 전투가 있었던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살수를 볼까요? 자, 살수를 보면은 자, 여기 지금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에 그 경계가 되는 바로 이 강이 청천강입니다. 지금 이곳을 살수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물의 양이 더 많을 텐데 아마 지금 상류에 댐을 건설해 넣어가지고 예전보다 수량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그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거는 지금 이거 요동성의 모습인데요. 이 요동성은 지금의 신량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평지에 성을 쌓아 놓았지만 성벽을 모두 허물어 버려서 이 성벽은 남아있지 않고요. 대신에 성벽 주위에 팠던 그 도랑, 다시 말하면 해자라고 하는 군사시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여기 아래 보면은 이렇게 지금 네, 해자가 보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랑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인공위성으로도 이렇게 잡힐 정도면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요동성의 대략적인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시성을 보면은 자, 요동성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제 이 안치성이 있습니다. 이 안치성은요, 평지가 아니라 바로 산성이거든요. 산의 지형을 활용해서 이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터져 있는 앞쪽에다가 흙으로 이제 성을 쌓아서 이제 그 당시 당나라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죠. 네, 이곳이 바로 이 안치성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고장에도 비록 뭐 고구려가 쌓은 건 아니지만 이 고구려처럼 지형을 잘 살려서 쌓은 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성이냐면요. 바로 이 무진고성지예요. 무진고성지. 무진은 광주의 옛 이름이고 고성은 옛날 성, 그다음 지는 터를 말하니까는 무진이 옛날에 쌓았던 성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7번 버스를 타고 이제 가면은 뭐 버스 타면 40분, 걸어서 28분 정도 되면은 1시간 8분 만에 여기 무진 고성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비탈진 경사면을 활용해서 성을 쌓았고요. 이 성벽에 오르면은 주변에 있는 광주 시가지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성을 쌓았던 점은 바로 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적이 올라오기 어렵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는 군사 입장에서는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도 이제 그 구글 맵스에서 조사를 해왔는데
자, 무진 고성을 보니까 네, 지금 어떤 분이 직접 가가지고 그 360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자전거를 보니까 미니벨로예요, 미니벨로.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 이걸 타고서 경사진면을 올라온다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아마 그 끌고 올라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 앞에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성벽이 올라가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자, 맞은편에 있는 게 성벽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광주 시가지가 보이죠. 네,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에 참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맞은편에 가서 찍은 이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또 맞은편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렇게 광주 시가지가 예, 내려다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상당히 경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아래서부터 여기 올라오려면 엄청 힘들고요. 게다가 무거운 갑옷과 그 다음에 장갑, 칼이라던가 그다음 식량 같은 것들 그 외에 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것들 다 들고 올라면은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격을 해버리면은 까딱없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산성을 쌓은 것입니다. 네, 방어에 유리하니까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 고구려가 수당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자, 아까 봤던 산성을 이용한 방어 체제, 그 다음에 원래 고구려가 무예를 숭상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수한 전투력, 그 다음에 또 이 요동 지방에는 철 생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예, 일찍부터 재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뛰어난 철제 무기 등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 덕분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학습 목표 관련된 그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6세기 후반에 동아시아 정세로 오른 것. 자,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정세를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답은 그렇죠. 바로 나오죠. 1번. 중국에서는 수나라가 대륙을 통일하였다. 네, 답이 1번입니다. 답이 1번. 참고로 당나라는 이제 7세기 초반에 다시 중국을 통일했죠. 네, 그래서 이거 틀린 부분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니까 이 고구려가 수당의 침략을 물리치는 과정과 그 역사적인 의의로 오른 것. 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1번이죠.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침으로써 이 고구려는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을 수 있었고 더불어서 이 한반도에 이 중국 세력이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틀린 내용들도 무엇이 틀렸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이제 신라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